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는 시간 생활상담 강아랍니다. 2023년 개묘년이 밝았습니다. 예년과 같지 않은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요. 겨울에도 근처 공원이나 산책로를 걸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겨우내 하지 않았던 운동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보행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발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활상담 바로발 발목 전문병원 전지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카톡 아이디 FM877 실시간 상담 문자 열려 있고요. 뉴저지 생방송 전화 연결 347-925-0066으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십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채널 보이스 오브 뉴 라디오 코리아 통해서 방송 실시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발 발목 병원 전지용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 뵙는 처음 것 뵙겠습니다. 같아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연말 많이 바쁘셨죠? 좀 바빴습니다. 네. 다들 코비드가 조금 괜찮아지고 모임을 엄청 많이 하시는 네,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지도 않던 그 모임 연말 모임에 관련된 잦은 음주 뭐 이런 거 관련돼서 그런 거에 관련돼서 이제 발에 그 질환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아, 그러셨군요. 네. 제가 전지용 박사님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또 제가 이제 또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유튜브 관리도 하는데 네. 에스닉 미디어에서 나오기 힘든 조회수를 우리 전지용 박사님께서 저도 몰랐던 네, 생활상담이 7,000 네. 뷰를 넘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 머리로 계산을 해봤죠. 네. 한 뉴욕 뉴저지 한인 인구가 뭐 20만 조금 넘는데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3%의 한인분들이 박사님 거를 클릭을 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다른 영상이랑 다르게 이게 주제가 명확하잖아요. 발. 네. 네. 근데 그만큼 발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많습니다. 거를 그런 의미하는 것 게 같아요.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사실 그 발에 그 문제가 많으신 분들 많은데 딱히 이제 발이 아프게 되면 어딜 가야 되는지 어느 과에 가야 병원을 가야지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신 분들 많고 네네. 또 이게 발에 조금만 문제가 있더라도 이걸 과연 병원에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요. 그냥 자가 진단이 되는 건 치료가 되는 건지 네. 모르신 분들 많아서 아마 관심이 많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조회수가 저희 같은 이런 에스닉 미디어는 네. 이게 딱 한정되어 있는 구독자, 청취자분들인데 네. 아주 회사에서도 연예인으로 지금 불리고 계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새해 처음을 맞이해서 전지용 박사님 네. 이제 새로운 기분으로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네. 요거는 제가 진행자 사심 질문. 네. 어떻게 발을 전공을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그 많은 과 중에 네, 어떻게 발을 전공을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뭐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사실 네네. 발 전문이라는 직업 자체가 좀 생소하기도 하고 네네. 과연 어떻게 해서 그런 그 전공을 택했는지 질문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운동하다 그러시군요. 보니까 스포츠 의학에도 관심이 많았고 아. 또 거기서 생기는 제 그 개인적으로 발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아서 네네. 그런 족부 의학에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런 데다가 이제 알아보니까 이런 분야가 좀 생소하고 특히 한인분들의 더 생소한 분야인데 사실 그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의학 분야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인데 네네. 다행히도 이제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그런 분야에 관심이 많은 환자분들 많으시고 네. 조금만 발에 문제가 생겨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일상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런 데 더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운동 어떤 거? 뭐 여러 가지 다 좋아하는데 뭐 젊었을 때는 유도도 좀 했었고 그다음에 뭐 몸이 약간 유도 선수 몸이 네, 그러면 이제 뭐
골프, 뭐 테니스 이런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시군요. 발에 이제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박사님께서 맨하튼과 뉴저지에 오피스를 두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출퇴근을 하시나요? 네, 맨하탄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네, 수요일 날 저희가 진료가 있고요. 수요일에.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뉴저지에서 진료를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뉴욕 쪽에 사시는 분이 계시면 네. 맨하튼에는 수요일에 그렇죠. 방문을 네.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운동 얘기를 네. 하는데 걷는 게 좋다, 운동이 좋다라는 말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좀 요즘에는 뭐 걸어야지 마음 먹지 않는 한 걸을 일이 걸을 일 없어요. 없죠. 특히 이제 예. 미국 생활에서 하시면 전부 다 자동차로 이동을 네, 하시기 네. 때문에 걷는 일이 아무래도 좀 줄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많이 걸어야 되느냐, 아니면 걷지 말아야 되느냐. 근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답은 이렇습니다. 본인의 나이와 네. 관절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군요. 네, 흔히들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오셔가지고 관절 이제 엑스레이 찍어보면 네네. 발목 관절이나 발 관절이 많이 상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왜 그러셨어요? 물어보면 유튜브에서 하루에 10,000번씩 걸으라고 네, 해서 네. 무조건 걸으셨다는 거예요. 참고 네네. 아픈데도 굉장히 안 좋은 미련한 방법이죠. 네. 그렇군요. 본인의 나이와 관절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0,000보 이상 걸어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점점 걸을 일이 없어지고 발을 잘 사용 안 하는데도 발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반대급부로 네네. 꼭 운동이 필요한 분들이 운동을 안 하시게 되면 혈액순환이나 말초신경 장애 이런 것들이 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네. 관절이라는 건 너무 써도 문제가 되지만 네. 너무 안 써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의 아주 미약한 지식으로는 네네. 관절은 한 번 쓰면 끝인 거 네. 재생이 힘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부분으로 돼요. 알고 맞아요. 있는데 네. 관절은 평생 쓸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관절을 이루고 있는 연골 자체가 재생이 안 되는 물질이에요. 네, 그래서 네. 한번 마모가 되고 손상이 되면 절대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군요. 너무 많이 무리하게 운동하셔서 관절 안에 있는 연골이 다 마모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좀 고생을 하셔야죠. 그러면 지금 이쪽 폴리나 이게 한인분들이 많은 지역을 보면 이제 어르신분들이 3, 네. 3호 모여서 걸으세요. 많이 걸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그 신발을 뭐 깔창을 좋은 걸 쓰면 그나마 좀 괜찮다. 그래서 막 의약품으로 나온 신발들 있잖아요. 많죠. 그런 거 막 네. 찾아다니시고 네. 그러는데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게 혹시 도움이 되나요?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발이나 관절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발의 무릎 관절도 마찬가지예요. 안쪽에 쏙 들어간 부분 있죠. 알치라 그러죠. 발 안쪽에 보시면 네네네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발에서는 거기를 단단하게 받쳐줄 수 있는 서포트할 수 있는 신발이나 깔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것이 이제 어떤 전문의의 어떤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처방에서 맞춰진 깔창이나 신발이 아니면 네네. 일반적으로 본인이 가서 아무 데서나 그냥 좋다 그래서 사시면 그러니까요. 오히려 발 건강에 해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박사님께서 그렇게 처방을 해주기도 하시나요? 네, 처방도 가능하고요. 또 직접 그렇군요. 이렇게 랩에 보내서 네네. 제작도 하기 때문에 특별한 특수 깔창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발 본을 떠서 석고로 네. 랩에다 보내면 치과에서 흔히 이제 틀니를 만들듯이 네,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정확하게 자기 몸에 맞는 네. 특수 깔창을 제작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무슨 약국에 뭐 이렇게 막 굉장히 많아요. 너무 그리고 많습니다. 굉장히 좋아들 하세요. 그게 네. 제가 알기로는 보험 적용이 되는 걸로 어르신들 알고 같은 있는데, 경우에는 네네.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로 적용이 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개인 보험 같은 경우는 거의 적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이거 좋대. 아이고 이거 색깔 그렇게 이뻐. 쓰시는 분이 많아요. 예, 요렇게 사지 마시고 한번 박사님 진단을 받으시고 그러니까요. 어떤 종류의 신발이나 특수 깔창이 꼭 몸에 맞는지를 정확히 진단 받으시고 네. 거기에 따라서 쓰시는 게
발 건강을 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네. 저도 느끼는 게 이런 쇼핑몰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발 메저링 해주는 맞아요. 매대들 네.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떤 네. 경우는 스캐너가 있어서 스캔을 해서 네, 하시는 네. 경우가 많은데 우연치 않게 그래서 뭐 잘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그 특수갈착이나 이런 것을 제작하게 돼서 오히려 불편하고 관절이나 허리 관절이나 뭐 이런 목 이런 데도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발은 그 전체 신체의 주춧돌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교정을 하게 되면 몸 전체 밸런스가 다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늘 생활 상담 이제 인터뷰 하면서 느끼는 건데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꼭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정답이죠. 예. 네. 그냥 이렇게 친구 따라서 믿을 만한 쟤는 믿을 만한 애야. 쟤는 진짜 잘 알아. 모든 거 잘 알아. 막 네. 이러면서 막 휘둘려 다니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한번 시간을 내셔서 박사님 제일 중요한 예, 그럴 네. 것 같아요. 네. 지금 뉴저지에서 이제 네. 청취자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뉴저지에 거주하고 계시고 네. 뉴욕으로 출퇴근을 하신 지 벌써 3년째라고 하세요. 네. 그러니까 하도 운전을 하고 다녀서 스트레스를 받은 때문인지 요즘은 맨발을 땅에 디딜 때마다 통증 때문에 몸서리가 쳐집니다. 이게 족저근막염인지 근데 또 족저근막염은 뒤꿈치가 아프다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전 발바닥이 아프거든요. 이게 노화와 관련된 건지 이제 몸이 하나하나 망가져갑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족저근막염이 그 가장 많은 발진환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죠? 가장 흔하고 또 네. 재발도 가장 많은 편이고요. 네네. 그렇죠 이제. 네, 근데 이분은 저도 족저근막염은 뒤꿈치가 아프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이분은 발바닥이 바닥 전체. 그런 아프다고 경우가 그러시는데.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족저근막이라는 것 자체가 네네.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데 족저근막이라는 게 이제 형태가 어떻게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네네. 발 뒤꿈치에서는 다발로 연결돼 있고 발 앞쪽으로 가면서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포가 돼 있죠. 근막이. 네. 근데 문제는 가장 흔한 족저근막염이라는 건 네. 뒤꿈치에 가장 흔해요. 거의 70%는 뒤꿈치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염증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전체 그 족저근막을 따라서 발 퍼지게 앞쪽이나 되는군요. 퍼지기도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 인터넷이 문제입니다. 인터넷은 대부분 유튜브하고 인터넷을 보시고 네. 본인이 진단하시고 본인이 처방받아서 하시는 분 많으세요. 맞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죠. 사실. 그러니까 족저근막염은 뒤꿈치라고 한정돼서 생각을 생각하시는 분 하게 많아요. 되는데 네, 발바닥이 아파도 네. 그럴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아치페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안쪽 쏙 들어간 부분. 네네. 족저근막염의 가장 큰 원인은 발 모양에 있습니다. 에? 발 모양이요? 네. 내 잘못이 아닌데도 생길 수 있다는 네, 말씀이세요?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편발인 경우에 족저근막염이 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근데 그건 진짜 제 잘못이 아닌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본인의 관리에 따라서 네네. 평발이신 분들도 족저근막염을 예방할 수도 있고 네. 또 치료가 적절하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진짜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발이 건강해야 이제 밸런스도 맞고 그렇죠. 혈액 순환에도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꼭 우리 박사님을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바로 발목 전문병원 전지용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발의 상태는 우리가 이동하는 데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발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카톡 아이디 FM877 또는 뉴저지 스튜디오 전화번호 347-925-0066으로 전화 주세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유,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난 내 셀폰 전화도 잊어버려. 100세 인생,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치매입니다. 세종 뇌보감 출시. 세종 뇌보감은 우리의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치매 예방을 위한 뇌의 보약입니다. 세종 뇌보감으로 치매 예방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형제. 치매 예방, 100세 건강. 세종 뇌보감. 703-256-7671 703-256-7671 세종 바이오텍. 한남체인 금주의 핫세일 배추 박스 24불 99 홍상추 청상추 개당 1불 49 컬비오이 파운드당 99센트 블루제이 사스마 만다린 박스 36불 99 유기농 후지사과 원트레이 13불 99 언제나 신선한 제품이 가득한 한남체인.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특별 기획 최고급 프리미엄 고급 투어로 초대합니다. 왕의 숙소부터 최고급 웰리스의 정수 파크로시까지 아름다운 기억을 선물합니다. 신라시대 야경, 근대거리, 지리산, 한려해상 국립공원, 청보리 물결 일렁이는 가파도섬, 진해벚꽃 군항제까지 특별기획 최고급 프리미엄 고급 투어 인생 맛집 노팁 노옵션 노쇼핑 봄꽃축제 단 1회 3월 30일 가을 단풍놀이 단 1회 10월 26일 문의는 동아여행사 투어코디 신라여행사 맨하탄 워커힐 여행사 지금 문의주세요. 여보, 우리 어머님 메디케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까? 써니림 에이전시에게 전화해야죠. 풍부한 경험으로 메디케어 AB 신청부터 궁금한 모든 사항을 친절하고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맞춤식으로 무료 상담해준대요. 오, 그래, 맞아. 내 친구와 지인들도 무료 상담 받으라고 해야겠어. 써니림 에이전시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대표 전화 718-359-2244 718-359-2244 메디케어는 대표 선수 써니림에게 믿고 맡기세요. 우리들의 변호사 이재은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승소의 귀재, 최고의 경력, 수많은 승소, 단연간의 법정 승소 경력과 강력하고 확실한 전문성으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지켜드리겠습니다. 201-346-3800, 346-3800, j115.com.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생활상담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위성범 통증병원 최신 장비와 오랜 임상으로 물리치료, 한방치료, 통증 주사요법을 한 곳에서 교통사고, 메디케어, 일반보험 취급합니다. 잉그루드 클립스와 노르드에 위치한 위성범 통증치료.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략을 세워서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김광수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성심성의껏 고객님의 사건을 해결해드리는 김광수 합동법률사무소.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전품목 할인 판매를 플러싱 159가 매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직접 채취한 생산삼과 한인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지금 바로 플러싱 159가 장석훈의 천종산삼으로 오세요. 718-879-2340. 발의 상태는 우리가 이동하는 데뿐 아니라 삶의 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발목 전문병원 전지용 박사님은 발과 발목에 대한 고도의 훈련된 전문 의사고 외과의로 여러분의 발과 발목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 최상의 치료법을 제시하고 여러분의 발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뉴저지 오피스는요. 포트리 1618 파커 애비뉴 1층에 위치해 있고요. 201-292-3742번입니다. 맨해튼 오피스는 매주 수요일 박사님께서 진료를 하시고요. 16 웨스트 32가 1001호에 위치해 있습니다. 646-891-0137번입니다. 이 시간 궁금한 사항 FM877 카톡으로 문의 주시고요. 뉴저지 스튜디오 전화번호 347-925-0066으로 문의하시면 실시간 상담 가능하십니다. 박사님, 저 맨하튼 오피스 네네. 저도 여기서 일했었는데 박사님 아, 4층에서 4층에서 그래서 그러셨구나. 박사님 같은 빌딩이네요. 그래서 그러면. 낯이 익었나? 네. 네. 저희가 이제 광고 나가는 중에 제가 여쭤봤어요. 정말 저도 무지하죠. 도대체 박사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도대체 발병원에는 언제 가나. 네. 그래서 저도 개인 궁금한 질문을 드려봤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발이 다쳤다. 네. 그러면 이제 뭐 통증병원이나 정형외과를 가시기도 하지만 네. 대부분이 그렇죠. 하지만 뭐 내가 서 있는데 그 자동차 바퀴가 나를 뿅 밟고 네. 지나갔어. 네. 그러면 우리가 눈, 코, 귀 아프면 이비인후과를 가는 것처럼 그렇죠. 발이 다쳤으면 발병원을 가야 되는 거군요. 뭐 쉽게 생각하시면 무릎 밑으로는 모든 질환을 다 보신다 그러면 돼요. 아, 무릎 밑으로 네. 뼈가 부러져도. 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제 작게는 아주 작게는 내성 발톱이나 무좀 같은 질환부터 정말요? 크게는 발목 골절 또는 뭐 무지외반증 수술 네, 네. 뭐 이런 것들까지 발목, 무릎 밑으로 관한 모든 질환, 혈액순환 장애 뭐 이런 것까지 발에 관련 또 발목에 관련된 모든 질환을 다 포함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그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보험이 네. 적용이 되나? 그럼요. 네. 아, 대부분의 그렇군요.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 보험을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뭐 그 아주 작은 거부터 다 네. 진료를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네. 여쭤봐요.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발에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유독 네. 발에 각질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뒤꿈치가 갈라져서 뭐 피가 나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뭐 아니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손끝에도 박사님 앞에서 나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자꾸 이렇게 손끝에도 좀 이렇게 굳은 살이 생길 수 있어요. 많아지고 네. 이게 이런 것도 가서 이제 각질 같은 그렇죠. 경우도 진료를 해 주시나요? 이게 이제 각질이 단순히 건조해서 생기기보다는 어떤 혈액순환 장애에서 오는 일종의 그 질환, 혈액순환 장애 질환에 동반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저희 몸에서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손끝, 발끝 이런 부분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각질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 같은 경우에는 심장하고 가깝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좀 덜하죠. 어,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신체 부위이기도 하고 네. 또 쉽게 혈액순환이나 말초신경계 질환의 증상이 올 수 있을 만큼 사실 그 온도 자체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손에 그렇게 막 각질이 생기고 정말 무좀균 같은 게 해서 되면은 당장 병원에 가실 거예요. 일단 보이니까. 피부과를 가시던지 뭐 진짜 약을 하나 사서 바르시던지 그렇죠. 하시는데 발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소홀히 하죠. 네. 그래서 박사님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발 관리 이렇게만 해라. 가장 네. 중요한 첫째는 청결이죠. 청결과 아. 그다음에 보온이에요. 보온이요? 네, 차갑지 않게 해주는 거.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양말을 신는 게 좋겠군요. 그렇죠. 집에서도 저는 말씀드리는 거 환자분들한테 집에서도 얇은 면양말이라도 신으시고 주무실 때도 신고 주무시는 게 좋죠. 답답해요. 이게 습관이 답답하게 생각되면 이제 처음에는 어렵지만 네네. 계속 그렇게 습관이 들다 보면 발의 혈액순환 장애를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고요. 또한 그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발의 상처가 굉장히 위험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봤어요. 네. 제가 이제
저희 그 시어머니 친구분이 당뇨병을 심하게 네. 앓고 계시는데 이제 저희 시어머니 보라고 이렇게 발을 벗어봐 주신 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만 들었지 네. 실물로는 처음 봤는데 네. 정말 발 모양으로 하얗게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일단 몸에 면역력이 굉장히 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떨어진 상태에서는 무좀균이 침투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 그럼 그게 무좀 무좀 때문에 생기는 각질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좀이 곰팡이균이기 때문에 네, 네. 그 곰팡이균의 먹이가 되는 게 피부의 각질이에요. 아, 네. 그렇네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걸 먹고 그렇죠. 사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각질을 먹이를 스스로 키우는 건가? 그렇게 되는 거죠. 재배하는 거나 진짜요? 곰팡이균을. 아. 이제 버섯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버섯이 이제 저희가 이제 수확을 하더라도 네. 비가 한번 오고 습기가 생기게 되면 다시 금방 자라는 것처럼 네, 맞아요. 버섯도 곰팡이균의 일종.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무좀균도 똑같습니다. 네. 아, 걔네가 먹이를 스스로 재배하는군요. 네. 뭐 발 신발에서 그 오래된 신발을 계속 신고 다니거나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무좀을 재배하는 그런 무좀균 재배하는 그런 결과 초래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손 관리를 받으려고 저희가 네일 살론 같은 데 가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남자분들은 특히나 발에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안 이렇게, 쓰시죠.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런 데 가서 관리를 받는 것도 방법일까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단 네네. 조건이 있습니다. 네. 왜 잘못하면 네일 살론과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전제 조건이 관리가 잘 안 되는 네일 살론 같은 데서 잘못 관리를 받으시면 네. 거기서 무좀균 같은 게 옮아올 수도 있죠. 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정말요? 여성분들 네. 네일 살롱에서 발 관리, 페디큐어 같은 거 하시다가 네. 그 안에서 큐리클 같은 걸 제거하거나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그 안으로 무좀균이 깊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큐리클 같은 걸 제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청소만. 그렇죠. 아, 그 큐리클이라는 게 네.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너무 지저분한 이렇게 걸요. 보이시죠? 미간사는 그래서 제거를 하시는데 사실 네.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네일 네. 발톱과 네. 그 피부를 네. 그 연결해주는 부분에 네, 균이 네, 네.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보호막이에요. 사실. 걔네가 못 들어오게 그렇죠. 보호하고 네. 있는 거군요. 근데 그걸 제거해버리면 네. 뭐 무좀균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세균들이 쉽게 침투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되는 네일 살롱에서 관리를 받으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자칫하면 여러 사람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각종 세균이나 무좀균 같은 것들 올라올 수 있는 찬스가 굉장히 높죠. 이게 저 지인분이 평발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아치가 조금 들어가긴 네. 들어갔는데 희한하게 발가락 사이에 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살이 쪄서 그런 건지 틈이 없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요게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마찰과 뭐 통풍 그 환기와 안 이런 되죠. 게 해서 각질이 요 사이사이에 껴서 늘 네일샵에 가서 그걸 다 청소하시고. 뜯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넌 참 피곤하겠다. 그렇게도 하는데 그거는 교정이 힘들죠. 그런 건 이제 그 발가락 사이가 좁아드는 거는 네. 그 교정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가장 큰 원인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에 들어간 아치 부분을 제대로 서포트 되지 않으면 그런 결과가 초래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 발가락 양말 이런 거? 그런 것도 도움이 되죠. 네. 네. 발가락 사이를 이제 벌려주면 아무래도 네. 통풍이 제대로 될 수 있고 혈액순환도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혼자서 관리하시기에는 버거우실 것 같아요. 오늘 바로발 발목 전문병원 전지용 박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와주시는 분들 만나고 돌아올게요.
60억 불 보상,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속한 뉴욕 최대 사고상에 나폴리 로펌의 정준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정준호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당뇨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세종 송보감,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세종 송보감, 쌩쌩 돌아라 하하. 세종 송보감이잖아. 그렇습니다. 세종 송보감은 천연 솔잎을 원료로 서울 약사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 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혈관 청소, 혈당 조절, 걱정 끝. 703-256-7671 703-256-7671 세종 바이오텍. 이보다 더 맛있을 순 없다. 세계 속의 한국 대표 치킨 브랜드 BBQ. BBQ는 고객들을 위해 2023년도 계속해서 맛 좋고 건강한 치킨 문화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 대표 치킨 브랜드 BBQ. 가족과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최신 코비드 백신을 접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자주 밀접한 실내 연말 모임을 한다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신 백신은 중증 질환, 입원, 그리고 심각한 코비드 후유증을 예방합니다. vaccines.gov에서 최신 백신을 알아보세요. We can do this. 미국 보건복지부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사고를 당하셨습니까? 교통사고, 낙상사고, 직장사고 전문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로 지금 전해주십시오. 교통사고 200만 불, 300만 불, 1000만 불 승소. 건축 현장 낙상사고 100만 불, 250만 불, 1200만 불 승소. 신문에 관계없이 깨끗한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전문이란 결과가 말해줍니다. 60년 전통의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가 당신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718-539-3100번 718-539-3100번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 처방약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약국을 소개합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각종 보험 사용이 가능하며 출입문 바로 앞에 넓은 주차장이 있어 너무 편한 우리 약국. 노던 220가 던킨 맞은편. 우리 약국은 주 7일 오픈합니다. 환자의 마음까지 편한 약국. 우리 약국. 718-229-2201 718-229-2201 우리 약국. 믿음 가는 자동차 정비, 착한 가격의 타이어 전문 할인 매장 제네시스 오토타운. 코리안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한 제네시스 오토타운이 서비스를 한층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자동차에 처음부터 끝까지 늘 함께하겠습니다. 베이사이드 노던 200가 718-224-6580 718-224-6580. 생활상담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위성범 통증병원 최신 장비와 오랜 임상으로 물리치료, 한방치료, 통증 주사요법을 한 곳에서 교통사고 메디케어 일반보험 취급합니다. 잉그루드 클립스와 노르드에 위치한 위성범 통증치료.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략을 세워서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김광수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성심성의껏 고객님의 사건을 해결해드리는 김광수 합동법률사무소.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전품목 할인 판매를 플러싱 159가 매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직접 채취한 생산산과 한인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지금 바로 플러싱 159가 장석훈의 천종산삼으로 오세요. 718-879-2340. 1월 11일 수요일 생활상담. 오늘 여러분의 발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바로 발목 병원 전지용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발의 상태는 우리가 이동하는 데뿐 아니라 삶의 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발 발목 병원 전지용 박사님은 발과 발목에 대한 고도의 훈련된 전문 의사 외과의로 여러분의 발과 발목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 최상의 치료법을 제시하고 여러분의 발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뉴저지 오피스 포트리 1618 파커 애비뉴 1층에 위치해 있고요. 201-292-3742번입입니다. 맨해튼 오피스 16 웨스트 32가 101호에 위치해 있습니다. 646-891-0137번입니다. 박사님 이제 저 이거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 단어를. 건강하려면 이제 운동해라. 네. 근데 운동하려면 발이 아프면 운동을 그렇죠. 못 하잖아요. 아무 운동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스트레칭 정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발에 문제가 생기면 무릎이랑 허리, 뭐 고관절까지 더 많은 부담이 가고. 그리고 또 요즘은 발목 관절염 그리고 발목 터널 증후군. 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유명하고 저도 손목이 아픈 적이 있어서 알았는데 발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네, 굉장히 생소하죠. 네. 근데 이제 그 흔한 질환이기도 한데요. 네. 손목 터널 증후군 흔히 이제 전문은 카르팔 터널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만 해도 발목도 똑같습니다. 증상이 똑같나요? 증상이 똑같고 원인도 거의 비슷하죠. 근데 발을 그렇게 쓸 일이 있나? 손목을 저희가 핸드폰하고 컴퓨터하고 그래서 이제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것은 손목에 그 가느다란 밴드가 있어요. 그 밴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손목 지나가는 동맥, 정맥, 그다음에 심줄 이런 것들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밴드인데요. 그것이 이제 아주 좁은 공간에 그런 것들이 위치하다 보니까 손목을 많이 쓰시게 되면 그 안에서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 심줄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면 그 안에 염증이 생겨서 붓게 되고 그러면 주변의 신경이나 동맥, 정맥들을 압박하면서 손끝에 이제 통증이 느껴지는 게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요. 발목도 똑같습니다. 저도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겪어봐서 아는데 그 찌릿찌릿하죠. 아픔이 굉장히 소름 끼치거든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스트레스 받게 하는 통증이죠. 발하고 똑같은 게 발목도 그 안쪽에 보면 뒤꿈치하고 발목 사이 연결하는 부분에 손목과 똑같이 그런 밴드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타르살 터널이라는 그런 건데요. 그 명칭이 이름이 터널이라서. 좁은 공간에 그런 아까 말씀드린 심줄이나 신경, 굵은 동맥, 정맥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위치해 있고 그 터널 속으로 심줄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발목을 움직일 때마다 그 심줄이 종아리 뒤쪽에서부터 발가락, 엄지발가락 쪽으로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엄지발가락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다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터널을 잡아주는 밴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발가락을 심하게 움직인다던가 운동을 심하게 하다 보면 마찰이 생겨서 그 부분이 붓는 경우가 생겨요. 좁은 공간에서 조직들이 붓게 되면 염증이 생기다 부풀어 오르게 되면 그 중간에 있는 신경이나 동맥들이 압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기가 찌릿찌릿한 증상이나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이 발에도 그런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와, 그러면 이 발목 근데 손은 뭐 이런 거 아대 같은 거 차고 최대한 안 쓸 수 있다고 해도 발은 어렵죠.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보행을 계속 해야 되고 지탱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목보다도 문제가 많고 더 치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래 걸리겠군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저 진짜 이것 때문에 고생 막 나중에는 막 여기가 막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고생을 진짜 많이 했는데 발도 오래 걸린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심한 경우에는 간단한 수술로서 그 터널을 잡고 있는 밴드를 절개를 해서 그 부분의 프레셔를 좀 낮춰주는 거죠. 열어주는 그런 수술도 가능합니다. 심하면.
그래서 어려운 수술은 아니지만 네. 그런 뭐 아무래도 수술이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좀 걸릴 수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수술은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겠지만 네네. 뭐 정확한 진단에서 이거는 일반적인 주사요법이나 네. 치료요법 가지고는 어렵다 싶을 때는 그런 수술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도 청취자 질문인데 이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나 겨울 애들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건 제 지인분이 좀 물어봐 달라고 오늘 생방한다고 얘기를 네. 하니까 해서 질문인데요.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발목 쪽이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염증이 나는 것처럼 열감이 느껴진대요. 그리고서는 이제 본인이 이거를 오랫동안 겪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스스로 진단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를 먹어봤겠죠, 본인이. 근데 그 중에서 나프록센이 잘 들어서 이제 열감이 느껴지면 이제 나프록센을 한 2알씩 이틀을 먹어요. 그럼 그게 또 쏙 내려가요. 네. 근데 이제 이게 1년에 한 번? 네. 많으면 2번 정도 나타나니까 병원에 갈 생각도 안 하는 알았어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인터넷을 막 뒤졌대요. 근데 자기는 이게 통풍 같기도 하고 근데 자기는 모르겠다. 근데 만약에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면 병원에 가도 알 수가 있나요? 그게 이제 그 전문의들이 진단하기 나름인데요. 네네. 사실은 경험상 봤을 때 그런 경우는 100% 통풍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풍에는 3가지 그 증상이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 빨갛게 되고요, 주변이. 네네. 두 번째는 그 주변이 붓게 돼요, 그 조직이. 네네. 단단히 붓고. 세 번째 열감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정확하게 3가지가 한꺼번에 오는데 네. 굉장히 뜬금없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붓거나 발을 디디지 못할 정도로 아파요. 그리고 빨갛게 붓고 그 다음에 열감이 있고 그럼 100% 통풍입니다. 어머. 네.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넘게 같은 증상이세요. 맞아요. 그게 근데 통풍은 그렇습니다. 너무 아파서 가야지. 왜 우리가 병원 가야지 하면 바로 안 가지잖아요. 그리고 또 뭐 어포인트먼트 잡다 보면 네. 2, 3일 지나다 보면 그래도 또 괜찮은-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다 보면 병원 갈 수 있는 찬스를 놓치고 영원히 진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어머 영원히 너무 점쟁이 같으셔서 제가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 그런 상황이 정확합니다. 네, 많습니다. 그럼 이것도 통풍이군요. 네, 통풍이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이유가 네. 일단은 관절에서 통증이 시작되지만 네. 사실 관절이 원인이 아니라 네. 당뇨 같은 대사 질환이에요. 네. 그럼 그분이 당뇨도 있을 수 있다는 아니요, 소리인가요? 당뇨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당뇨는 몸에 대사 질환의 문제인 것처럼 통풍도 요산이라는 물질이 몸에서 배출되지 않고 네. 자꾸 축적이 되면서 생기는 대사 질환이 원인이죠. 그렇군요. 단순히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통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분이 아르헨티나 분이에요. 네, 그러면 뭐 더더욱. 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 육류를 많이 섭취하세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그 음주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잦은 음주와 육류 섭취량이 늘어나게 되면 몸에 요산이라는 게 물질이 생기는데 네. 정상적으로는 이게 콩팥수를 통해서 신장을 통해서 다 배출이 돼야지 맞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배출이 안 된다거나 네. 또는 신장은 정상인데 네. 너무나 많은 요산을 과다하게 섭취하다 보니까 네. 단백질을 네. 그러다 보니까 배출에 어려움을 겪어서 관절에 요산이 쌓이다 보면 네. 그런 통풍이라는 질환이 발전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증상이 시작된다 그러면 박사님을 찾아가면 무조건 오셔서 네.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네.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과하고 협업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사 질환이기 때문에 네. 단순히 증상이나 이런 것들은 발병원이나 오셔서 이렇게 치료받을 증상을 완화시키면 되지만 네. 근본적인 치료는 내과 선생님이 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네. 정확한 진단과 함께 매일 복용하는 약을 네. 드심으로써 그 요산 수치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통풍도 완쾌라는 게 있나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네. 통풍은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약으로도 네. 완치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냥
당뇨병처럼 늘 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생각하시면 약을 계속 드시고 또 식이요법, 네. 또 체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통계적으로 그렇군요. 봤을 때 마른 분들보다는 네. 살이 좀 있으시고 비만인 경우에 통풍이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저는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웃긴 게 본인이 10년간의 경험으로 나프록센이 잘 듣는다는 거를 깨달았다는 게 전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나프록신이라는 거는 소염 진통제예요. 네. 난스테로이드 그 소염 진통제인데 네. 그런 계통의 그 소염 진통이 많이 있지만 네, 네. 나프록신이 본인에 잘 맞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그 타이레놀이나 이런 거는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네, 계열은 네. 오히려 통풍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오, 요산 배출을 어렵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하세요. 네. 그래서 그 아무 진통제나 소염 진통제 드시게 되면 네.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병원을 가지 그거를 10년간 본인의 임상을 통해서 반의사가 되신 거죠. 그래서 너무 웃으면서 봤지만 본인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그리고 지금 카카오톡으로 질문이 왔어요. 차를 바꾸고 운전을 하면서 엑셀레이터를 밟다 언젠가부터 발목이 아픕니다. 운전 습관에 따라 발목에 무리가 오나요? 좌석을 가까이 하면 발목에 무리가 오나요? 라고 하셨어요. 운전 습관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자세로 운전을 하게 되면 발목 자체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무릎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발목 앞쪽이 그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을 장시간 하게 되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발목 터널 증후군처럼 발목 앞쪽에도 그 밴드가 있어요. 똑같은 여러 군데 현상이 있군요.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 앞쪽을 계속 움직이다 보면 악셀을 밟거나 브레이크를 계속 하다 보면 그 안쪽에 발목 앞쪽에 있는 심줄이 지나가는 터널에 무리가 생기게 되고 똑같은 증상이 신경적으로 약간 그 저린 증상이나 그런 통증이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분이 질문처럼 좌석을 가까이 하면 발목에 무리가 오나요 하는데 저도 운전을 할 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운전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핸들 코앞에서 운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릎도 그렇고 허리 어깨가 다 아파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좌석을 가까이 해서 하면은 더 무리가 될까요? 발목에? 뭐 가까이인다 먼다 그거보다는 본인의 체형에 맞춰서 좀 편안한 자세가 좋은데 몸에 긴장된 자세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발목에도 무리한 긴장이 가게 되고 힘이 가게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좌석을 좀 잘 만지셔서 좀 편하게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혹시라도 발에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통증이 계속된다 그러면 전문의 찾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이분이 지금 차를 바꾸고 발이 아프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이게 뭐 맨투비처럼 이게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 전부터 아프셨을 수 있으니까 병원을 꼭 찾아보시고요. 또 다른 질문이 들어왔어요. 발 통풍이 루마토이드 관절염에도 올 수 있나요? 복숭아 뼈 쪽이 붓고 빨갛습니다 하셨어요. 그 루마토이드 그러니까 이게 류마티스인가요? 류마티즈 관절염이죠. 이게 영어 발음으로는 루마토이드를 한국말 이제 루마티즘이라고 얘기하는데 루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라 그래서 그 루마티즘의 관절염인데 이런 경우에는 약간 그 통풍학은 좀 틀려요. 틀리지만 두 가지 같이 올 수 있는 확률도 높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마티즘은 사실 관절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몸에 문제가 전체적인 문제가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몸의 세포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류마티즘은 굉장히 치료가 어렵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그 증상이 관절염으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심하면 관절 전 자체가 변형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손 같은 거, 발가락 같은 것들이 바깥쪽으로 다 굽어지는. 오다리? 아니요, 발가락이나 손가락이 바깥쪽으로 굽어집니다. 돌아갑니다. 스스로? 관절이 우와. 변형이 되죠. 우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발목 같은 경우에도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칫 진단하면 이게 통풍인가 그럴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피 검사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내과 선생님하고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정확한 진단에서 거기에 맞춰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신 게 중요하죠. 단순히 통풍이 아니라 네. 전적인 류마티즘의 어떤 그 증상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류마토이드 관절염을 앓고 계신데 네. 이제 복숭아뼈 쪽이 붓기 시작하니까 네. 아이고 내가 통풍까지 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생각할 수도 하시는 있어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네. 예, 병원에서 네, 정확하게 통풍보다는 네. 류마티즘의 관절염 하나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병원을 방문해 보시는 게 중요하죠. 좋을 것 같아요. 네. 통풍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아요. 앓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특히 연말에 잦은 그 모임과 음주, 그다음에 그 단백질 고단백의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뭐 고기 같은거나 네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게 요산이에요. 네. 정상적인 신체에서는 그 요산이 정확하게 다 신장을 통해서 배출이 돼야 되지만 네네. 어떤 그 여러 가지 원인을 따라서 네. 신장에서 배출이 안 되고 몸에 축적이 되다 보면 네. 관절 같은 데 끼게 되고 네. 그 관절에 낀 요산을 현미경으로 보면 네. 바늘같이 생겼어요. 유리, 길어요? 네. 요산 유리 조각, 그래서 네. 이렇게 알 같을 네, 것 그렇지 같은데. 근데 바늘 같은 결정체로 변하기 때문에 그게 찔르나요 혹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통증이 굉장히 극심한 통증이 유발하게 되죠. 네. 와, 이게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상상만 해봐도 소름이 끼치는데 네. 그 겪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아플까. 그렇죠. 네. 그 통증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통풍의 그 어원의 유래가 네. 바람만 스쳐도 통증이 있다고 해서 통풍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들어본 것 참기 같아요. 어렵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아이를 출산하신 지 얼마 안 되셨대요. 네네. 아이를 출산하고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도 아침에 일어나서 발바닥을 처음 디딜 때 뒤꿈치에서부터 찌르르르르르 전기가 오듯이 네. 통증이 옵니다. 발도 많이 시렸고요. 네. 산후조리의 문제일까요? 라고 하셨어요.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 혈액순환 장애인 경우가 많아요. 발의 네. 문제일 그렇죠.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는 게 출산 이후에 네. 호르몬 변화 때문에 여성 호르몬 변화 때문에 네.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네. 단순히 이제 그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발에 그 혈액순환이 원활치 않은 경우에는 그런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쥐가 잘 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잘 붓기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그 너만 증상이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발에 감각이 떨어진 증상도 있을 수 있고 네. 저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이런 네 가지 증상들이 다 말초신경계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 그것이 이제 그 대부분에 관련된 게 혈액순환 장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단순히 그 임산부의 출산 전후에 나타나는 증상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 네, 또 네. 많이 걸으시는 분들 네. 습관상 이런 분한테 올 수도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도 비슷한 경험을 가끔 해요. 뭐 매일은 아니지만 근데 이게 미국 집이 아시다시피 너무 차갑고 딱딱하고 제가 카페트 집에서 살다가 이제 이사를 갔는데 첫 일주일은 막 발이 아파서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양말을 신고 슬리퍼를 그렇죠. 신는 게 도움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발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시켜 달라고 말씀드리죠. 집에서도 얇은 양말 신으시고 가급적이면 슬리퍼 신고 생활하시는 게 맨발로 생활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발 건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너무 푹신해도 안 좋다고 알고 있어요. 네, 제 개인.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요즘에 보면은 막 편한 신발에서 네. 굽도 이만큼이고 막 너무 네. 푹신푹신한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잘못된 상식이신데요. 대부분 네네. 푹신한 거는 많이 발이 일시적으로는 편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오히려 발 건강에 해칠 수가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아까 말씀드린 발의 안쪽에 올목 들어간 부분, 아치 부분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게 중요하죠. 그 부분이 너무 푹신하게 되면 서포트가 안 되고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발에 무리가 되고 피로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바닥이 푹신하지 않느냐 푹신하느냐가 중요한 그거보다는 신발 고르실 때 안쪽이 얼마만큼 서포트가 잘 될 수 있느냐. 네. 그래서 바닥이 평평한 플랫 슈즈나 네네. 슬리퍼 같은 거는 오래 신으시면
발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신발을 하나 사려고 보고 있는데 그 벌켄스타일이라는 굉장히 좀 그래서 특정 브랜드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브랜드의 그 슬리퍼를 굉장히 저는 선호하는 편이고 추천해주는 이유가 다른 브랜드와 틀리게 아치를 굉장히 서포트해주는데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줄을 지금 들여다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비싸군요. 좀 가죽이 좋나 그랬지만 그 아치 서포트가 되고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비교적 그런 그 브랜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겨울철에 통풍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청취자분들도 지금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이분도 뭐 술을 좋아하시고 발이 자꾸 붓는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대부분 통풍이라고 통풍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바로 발목 전문 병원 전지용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의 발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바로 발목 병원 정지용 박사님과 함께 발 건강에 대해 상담을 드려봤는데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지용 박사님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뉴저지는 포트리 1618 파커 에비뉴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맨하튼 오피스는 16 웨스트 32가에 위치했습니다. 박사님, 저희 생활상담분들과는 2023년 첫 방송인 것 같아요. 네, 우리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항상 발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이 편해야 항상 일상이 편하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사님은 뉴저지에 대부분 상주에 계시고 또 맨하튼에는 수요일 날 나가신 오늘 수요일인데요? 수요일인데 오늘은 방송 관계 때문에 어머. 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박사님께 한번 방문을 해보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사랑하자고요. 올해부터는. 지금까지 생활상담 강아라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